안녕하세요. 동원사주입니다. 자, 실전사주풀이 남자 79세가 되겠습니다. 자, 병술연애, 그죠? 갑오월에 기미일에 기사시에 태어났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람은 지금 개띠죠. 그리고 갑오월에 기미일에 사시에 난 사람입니다. 남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나이 79세. 갑을병정 무기 경신인게 천간 지지를 꿰뚫는 자 사주의 달인이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천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토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기억나실 것입니다. 기토가 이게 이 토라고 하는 것은요, 무토가 있고 이 기토가 있게 되는데, 무토는 큰 산이죠. 예? 넓은 평야, 몽골 어떤 촌 같은 거, 학교 운동장, 그죠? 막 헥타르로 나간 거 이게 무토라 하고, 그 다음에 기토는 그 큰 산을 갖다가 그 개간을 해서 굉장히 비옥하게 만들어 놓은 토죠. 바로 뭔가를 심어서, 그죠?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땅이 이 기토가 되겠습니다.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좀 기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존심, 그게 굉장히 세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땅으로 표현하게 되면 강남 땅이나 명동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비싼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지나다니는 그 땅이는 거죠. 그래서 무토라는 그런 어떤 다닐 수 없는 땅을 갖다가 뭐 트랙터를 갖다 대 가지고 이렇게 길을 닦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니고 뭐 말이나 개나 소나 뭐 오토바이 뭐 다 다니는 길인 거죠. 그래서 이 기토를 놓은 사람들이 밟힌 세월이 많기 때문에 인내심이 아주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내심이 아주 참을성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기토를 놓은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일을 했다 말았다는 그런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공사 현장에 갔을 때 만약에 어떤 타협점, 그죠? 어떤 협상이 잘 안 되면은, 야, 얘들아, 장비 챙겨라. 그래서 철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토 일간들이 대체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일을 했다 말았다 한다, 이게 특성이 있고요. 또 이 기토가 연애에 있게 되면 어떻다고요? 조상연애, 조상 때에 소송, 법적인 소송할 일이 있었고, 월에 있게 되면 아버지 때, 형제간 때에 그런 일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일주에다 이렇게 놓게 되면은 자기 대에 소송할 일이 생기게 되고, 시에다 이렇게 놓게 되면은 자식 대에 소송할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자, 이분은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자, 이 사람은 토일간 기미일주인데 목생화해서요, 화생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여기 사오미 방업을 짜고 있습니다. 그죠? 사오미 방업을 짜서 화생토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오라고 인을 갖다 이렇게 불러오게죠. 이게 삼합을, 인옷을, 화국을 짜서 다시 화생토를 하고 있습니다. 목생화 화생토로 하고 있어 이 사주는 토전왕사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 이 사람 운은요, 대체로 이렇게 화나 토나 금운에 발복을 하게 됩니다. 화토 금운에 발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만약에 목운이 온다고 그랬을 때, 물론 여기를 제외한 이 운이 왔을 때 약간의 어떤 시달림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주는 그거를 갖다가 이 사주 전체로 가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운이 잘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지금 이렇게 사오미 방합을 짜고 있고 화생토라고 있고, 인옷을 해서 삼합을 짜서 화생토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되면은 자기 아는
형제들, 친구들이 되게 많고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또 인옷을 이렇게 삼합을 짜가지고 또 화생토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방합은요, 삼합하고 비했을 때 약 제가 그랬습니다. 1대 10이다. 그죠? 만약에 삼합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방합은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옴이라는 방합이 1이라면 삼합은 10이 되고요. 삼합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방합은 1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종 그 전문가 집단에서 가장 특출한 것들만 빼와 가지고 이 사람이 화생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인수국을 어마어마하게 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수가 지장간에도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수는 뭡니까? 이 사람한테 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제조체, 이렇게 재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물이 되는데, 이 수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지혜도 되지 않습니까? 이 지혜도 된다. 그죠? 이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화생토, 이게 화생토로서 이게 전왕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성질이 좀 급하죠. 예. 예? 성질이 급하다고 할 수 있죠. 또 이게 지혜를 갖다가, 이게 지혜가 들어와도 어때요? 지혜가 들어온다 손 치더라도 어떻다고요? 그걸 좀 써먹기는 좀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지혜적인 면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장간에도 없어요. 근데 순이 여기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예. 이 사람이 이게 재물운이겠죠. 이 재물운이 들어올 때 어떨까요? 이 사람은 그 재물을 신앙하니까 다 잡을 수 있겠죠. 몽졸이 잡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은 9대운이거든요 19, 29, 39, 49, 59, 69, 79, 89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게. 자, 이 사람의 대운을 흘러가는 거 보니까 첫째 대운에 화대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천간을 이렇게 짜게 봤을 때 여기가 5년, 여기가 5년, 이렇게 합쳐서 여기가 10년이 되는데, 따로따로 보지만 결국 통합해서 보게 되고요. 대운은 우리가 그 계절에 들어가기 살기 때문에 내가 그 계절에 속하게 되니까 원래는 이 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모군이 들어와 있죠. 5년이. 그러면 13살까지 이 모군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때요? 이 어린 나이에 모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어떤 관리 감독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니까 이 사람이 어린 나이에 관리, 어떤 감독, 그죠? 눈치 봐가면서 공부를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의 어떤 그 관리하에, 아니면 형이나 어떤 누나, 어떤 관리하에, 그죠? 하여튼 이 사람이 이 모군이 들어왔던 건 어떤 관리하에 조건부로 공부를 했다고 나오는 거죠. 어린 나이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운이 뭐가 들어왔을 때 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인수운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인수운이 화운이죠. 이게 먼저 들어와야 된다. 두 번째는 이 관운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공부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모군이 먼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자, 여기 화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하고 인하고 관인 상생을 했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여기 화가 들어와 있으니까 14달부터 18까지 화가 들어와 있었죠.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공부한 겁니다. 그러면 화를 확정해 보자고요. 여기도 화가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19, 20, 23살까지죠. 23살까지 병화, 화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인수운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인수운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자기가 알아서 공부한 겁니다. 그죠? 자기가 책가방 싸고, 그리고 자기가 일기 쓰고,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했다. 이거는 너 공부하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는 인수운이 들어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비겁운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토운이 들어오게 되면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관운이 들어오면은 조건부로 공부한다는 게 뭐냐면요, 엄마 이번에 내가 5등 올라가면은 뭐 핸드폰을 바꿔줘라,
그죠? 아니면 가방을 사줘라, 아니면 나이키 신발을 사줘라, 이렇게 조건부를 거는 게 이 관운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23살까지는, 그죠? 23살까지 인성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태양 같은 거죠. 이 태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화토금에 발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화토금에 더 발복을 하는데 역시 금까지도 자기 능력을 쓰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식신이잖아요. 자기가 쓰는 능력이죠. 자기 능력을 이 금운에 쓰게 되는데, 보세요. 이 사람 봐요. 금운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배우고, 그죠? 이 인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통 계승인 겁니다. 그죠? 자기의 어떤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그런 것들을 계승 발전하는 게 결국 인성을 식상에다 써먹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보수적이죠. 자, 여기 연주를 보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궁이죠. 병술로서 태양으로서 떠가지고 간목과 토 이렇게 쫙 비춰주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좋은 집안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 사람은 자기 능력을 마음껏 부리고 있다, 쓰고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기까지는 언제까지요? 38살까지는 이 사람이 자기 능력을 굉장히 잘 쓰고 있다고 보여지죠. 자, 39살에서 이 수를 갖다가 가을로 보지 말고 토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토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가정, 토죠. 토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토가 들어와 있으니까 어때요? 이 사람 화토운에 더 발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토 전왕사주가 되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자, 거기를 들어와서 이제 수나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49대, 그죠? 그 후반부터 수나라로 들어와 있는데 어떻다고요? 이 수나라는 이 사람한테 제대운이 되죠. 이렇게. 이 사람은 재가 없는데 드디어 대운에서 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강사주는요, 무조건 이 재를 거머쥐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 무죄사주인데 사주 원국에 그죠? 재가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지 사주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재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운이 올 때 그 재를 거머쥔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무죄사주면은 재가 없다, 여자가 없다,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 무죄사주면 아버지가 없으면 이 사람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주에서는 무죄사주가 됐는데 운에서 지금 30년간 재운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까지죠. 재운이 79세에서 83세까지죠. 83세까지 이게 재운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또 봐요. 금수로 흐르고 있죠. 금수. 자기가 행동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능력 발휘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이든 신강이든 관계없이 재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누구나 돈을 번다,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사람은 무죄사주로서 이 수운이 금생수 했죠. 금생수에서 이 돈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걸 다 거머쥔다, 그만한 힘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자, 이분이 지금 79세 여기 이민대운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가 들어와서, 자, 제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임수가 들어와서, 자, 기임탁수다 이거예요. 임수가 들어오면 기임탁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기임탁수가 된다. 이거 이렇게 뭐 보시면 안 돼요. 기임탁수가 아니고 임수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이 정제라는 돈이 수생목 들어와서, 야, 임수가 들어와서요, 수생목 해주죠. 목생화 해줘. 화생토하죠. 자, 내 돈이 들어와서요, 예? 자, 관을 생하죠. 갑갑을 하고 있는데 관을 생하죠. 그 관이 목생화 해주죠. 인성을 생해주죠. 인성이 어떻게 해요? 화생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민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인을 또 달고 들어왔죠. 여기에 임인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인이 들어왔어요. 이 목이 들어왔죠. 이 인이 들어오면 인옷을 화국을 짜죠. 이렇게 인이 들어와서 인옷을 화국을 짜잖아요. 화국. 자, 화생토를 해주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안 그래도 사오미 화국을 짜고 있는 데다가, 그죠? 대단한 문서를 받고 있는 데다가 다시 이노슬 화국을 짠 거죠. 그래서 화생토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서를 잡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올해 대권을 잡는다고 봤을 때 잡을 수 있다 없다?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죠? 자,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미국이 고향이죠. 자, 미국은 자 경신의 나라입니다. 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경신의 나라입니다. 이거죠. 그러면 토생검, 그야말로 미국의 이 사람은 자기 능력을 100배 1000배 쓰는 사람이죠. 기가 막히죠. 이 자기의 활동 무대죠. 얼마든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미국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갑인의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갑인의 나라예요. 자, 갑이 들어오면요, 갑갑을 하게 되죠. 갑갑하면 토가 되는 거죠. 그럼 토가 된다는 거는 저 사람한테 비견, 겁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손해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랑 합을 했을 때. 근데 이 인을 봐요. 인미 기문을 짜죠. 그러면 잘 맞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 돈 치더라도 어떻다고요? 우리나라랑 귀신이 붙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문 관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해결이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 사주가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이번에 이민 대운에 이렇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이 원래 들어올 때 원래 이 목이 원래 목국토하고, 그죠? 목토하고 목생화 화생토로 가게 되는데, 이 목이 원래 이 전황사주는 이 반대가 들어오면 좋지 않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금생수를 해서 이 돈을 잡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이 목이 들어와서 목국토로 해야 되는데 못해요. 목이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인옷을 화국을 짜가지고 화생토를 갖다가 밀어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트럼프가 되는 거에 있어서 뭐 약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재집권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인미 이렇게 기문으로서 이게 이기잖아요, 호랑이가. 근데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인미 기문으로서 이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다소 좀 뭐 찌그덕거리더라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